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6개월 전쯤 결혼 준비 도중 황당하기 그지없는 예비 시어머니의 횡포에 파혼을 해버렸어요. 솔직히 저랑 남친은 예비 시어머니 일만 아니면 싸울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자기 엄마 말에 장단 맞추는 남친을 보고 정말 실망했네요. 여기서 다른 분들이 파혼했던 이야기들 보며 얼마나 공감을 했는지요. 서른을 길게 말하지 않아도 막대 먹은 집안이 어떤지 경험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제가 겪은 무개념 예비시댁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와 남친은 대학에서 스터디 모임을 하다가 만났어요. 서로 다른 과였지만 취직 준비 때문에 같은 영어 스터디를 했거든요. 우연이라면 우연이지만 저희는 호감을 갖고 따로 자리를 가졌고 곧 서로에게 푹 빠져서 취직을 한 후에도 만남을 이어갔어요. 취직은 제가 1년 먼저 했고 남친이 그 후에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와 같이 스터디를 했던 지인들은 우리 커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꽤나 궁금해했어요. 지연아, 너 계속 준호 오빠 사귈 거야? 너보다 취직도 늦게 해서 사회생활도 늦는데 좀 그렇지 않아? 군대도 갔다 와서 나이도 더 많잖아. 아직은 만나는데 걸리는 거 없고 우리 사이 좋은데? 오빠가 1년 늦게 취직했지만 1년이면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결혼할 거야? 너랑 준호 선배 사귄 지 벌써 3년째잖아. 안 그래도 준호 선배 호시탐탐 노리는 애들 있는데 결혼 약속이라도 해놔. 오래 사귀다가 그냥 깨져버리면 손해보는 건 완전히 여자라니까.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는데 오래 사귄 커플은 여자가 손해라니 저도 살짝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랬던 것도 잠시였고 저는 그런 말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남친을 만났어요. 남친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별다른 반응 없이 저랑 만나는 걸 좋아했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둘이 만난 시간이 꽤 길어져서 연애 7년 차가 되었고 그제야 저와 남친은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당연히 둘이 결혼한다고 생각했고 거기에는 이의가 없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셔서 아빠와 단둘이 살았거든요. 남친도 처음 만날 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희 사귀는 데에 아무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는데 남친 어머니는 제가 아빠와 둘이 산다는 걸 안 좋게 봤어요. 워낙 오래 사귀다 보니 남친 어머니를 몇 번 만나게 된 적이 있는데 처음 만남에서부터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걸 굉장히 신경 쓰더라고요. 엄마가 무슨 지병이 있으셨나? 어떻게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아니요,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서요. 수술하고 한 달 정도는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안 좋아지시더니 그렇게 가버리셨어요. 저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도 그 이야기를 듣는 남친 어머니는 무슨 불쾌한 걸 보기라도 한 것처럼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아, 팔자가 센 양반이었네. 딸은 엄마 팔자 따라간다던데. 지연이 네 인생도 만만치 않겠다. 너 준호한테 안 좋은 영향 끼칠 것 같으면 바로 거리 둬야 된다. 알겠니? 이런 말을 하던 사람이니 제가 마음이 무거운 게 사실이었죠.
제가 이 일로 남친에게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남친은 자기 엄마가 한 말을 크게 문제 삼지 않더라고요. 아니, 아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원래 어른들은 그런 미신 잘 믿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너 지금까지 보면 팔자 세지도 않은 것 같은데 회사도 나보다 먼저 들어갔지. 사회생활도 잘하잖아. 자기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신뢰되는 말을 했는지는 전혀 생각 못하는 게 황당하기도 했지만 남친 말 맞다나 미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보다 했었네요. 하지만 남친 어머니는 제가 인사드리러 간다고 하니 대놓고 싫은 티를 냈어요. 갑자기 새삼스럽게 무슨 인사? 너랑 준호 사이에 그럴 일이 뭐 있어? 혹시 둘이 결혼이라도 생각하는 거야? 지연아,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너 회사 잘 다닌다는 얘기 듣기는 했다. 근데 니네 아버지 뭐 하시는 양반인지도 잘 모르겠고 너도 우리 준호 다니는 회사보다 못한 데 다니잖아. 결혼이라는 건 현실적인 면을 다 따져보고 하는 거지. 그렇게 둘만 좋다고 어떻게 되는 거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거면 아예 오지 마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남친과 헤어지고 정리했어야 했는데 오랜 시간 만난 게 아까워서였는지 저는 그럴 생각을 못했어요. 저나 남친이나 남친 어머니 마음이 풀리시기를 기다리기만 했죠. 그렇게 시간이 6개월쯤 흘렀을 때 제가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어요. 원래 몇 년 전부터 혼자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처음 보는 시험이라 붙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덜컥 붙어버린 거예요. 제가 회계사가 됐다고 하니 남친 어머니는 그제야 저를 보는 눈빛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남친은 좋아서 같이 축하 파티 하자면서 자기 엄마와 저를 불러냈어요. 남친 어머니는 뻘쭘한 표정으로 저한테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우리 준호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긴 했구나. 이번에 회사 옮겼다며. 거기는 어떤 데야? 네, 땡땡땡이라고 회계 쪽에서는 이름 있는 곳이에요. 작은 데서 경력 쌓아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던 회사인데 마침 신입체험 공고가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했는데 이렇게 합격하게 됐네요. 그래, 네가 썩 운이 나쁜 애는 아닌 것 같구나. 그런데 마침 거기에 저와 남친을 다 알고 있는 대학 동창이 가족 모임을 한다고 와 있었어요. 동창은 저를 보더니 반갑다며 인사를 하더니 합격 축하를 했어요. 지연아, 너무 잘됐다. 너 회계사 된 거 소문 다 퍼졌잖아. 그래, 네가 학교 다닐 때부터 한다면 하는 애였지. 어머, 준호 오빠도 있었네요. 오빠, 이제 여친한테 밀리겠는데? 지연이 갔다는 회사가 오빠네 회사보다 낫잖아. 야, 우리가 그런 거 따지면서 만날 거면 벌써 헤어졌지.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아무튼 축하해. 맛있게 먹고 가. 라며 자기네 가족들한테 가버린 동창을 보는 남친 어머니는 말 그대로 똥 씹은 표정이 되었더군요. 이날 이때까지 자기 아들만 잘난 줄 알고 있었는데 눈앞에서 같은 대학 동기가 대놓고 저와 남친을 비교하며 저를 막 추켜 세웠으니까요. 그 동창은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저를 좀 띄워주려고 했을 뿐이었는데 뜻하지 않게 남친 어머니를 충격 먹게 한 거였죠.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나서 남친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지연아, 우리 좀 볼까? 네가 이쪽으로 좀 올래? 네, 혹시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은 무슨 일? 얼굴 보면서 그가 못했던 얘기 좀 하자는 거지. 같이 밥 먹었던 날 동창이 너무 저만 띄워서 빈정상한 남친 어머니가 그동안 헤어지라고 하고 싶었던 거 이제야 하는 건가?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잔뜩 긴장해서 남친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남친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였어요. 너 혹시 이전에 내가 한 말 섭섭해서 준호 아닌 다른 남자하고 결혼 생각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요새는 어째 네가 찾아온다는 말도 없고 결혼 이야기도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요. 저희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엄마들이야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뭘 또 그걸 꽁하게 들어. 다 지나간 거니 너도 잊어버리고 그럼 이제 결혼 준비 시작하자꾸나. 아, 그럼 이제는 허락하시는 거네요. 지금까지 한 말 뭘로 들었어? 나는 네 대답 들으러 온 거야. 준호야, 말 안 해도 뻔하지. 너랑 결혼한다고 했으니까. 네, 근데 전에 인사드리겠다고 한 이후로 아빠한테 결혼에 대해 말씀을 안 드려서요. 아빠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건 어른들한테 잘 이야기해야지. 그나저나, 네 아버지 생활은 어떻게 하셔? 우리는 그래도 애들 아빠가 우리 먹고 살 거 다 남겨놓고 가셔서 아무 걱정 없다. 그건 알고 있지? 애 아빠가 가신 지도 얼마 안 돼서 지금 하는 식당도 웬만큼 잘 돌아가고 있고 우리 밀키트 사업도 되게 잘 되고 있어. 준호가 너 기죽을까봐 말 안 했다고 하는데 말 나온 김에 하마. 너 회계사 돼서 좋은 데로 옮겼다고 하지만 준호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구석이 있는 애야. 지금 회사 다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우리 식당 사업하면 되거든. 요즘도 매출이 장난 아니야. 근데 문제는 니네 아버지야. 듣자 하니 별다른 직업도 없으시다며? 아빠가 문제 되실 일은 없어요. 저희 아빠도 생활하실 만큼은 다 갖고 계시니까요. 저는 남친 어머니 말투가 빈정상해서 확 소리 지르고 싶은 걸 꾹 참으며 끝까지 예의를 차렸어요. 그래 뭐 그 정도만 돼도 다행이지. 네 집안 보면 썩 내키는 결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네가 우리 준호한테 어울리는 직업을 가졌으니 그걸로 됐다 싶구나. 뭐 주변에서도 회계사 며느리감 어디서 구하냐고 얼른 잡으라고 하길래 네가 요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건가 궁금해서 물어봤다. 그래도 네가 의리는 있구나.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준호가 인사 갈 거라고. 끝까지 자기네가 갑인 것처럼 우리 아빠 의사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남친 어머니가 점점 싫어졌지만 어차피 결혼하면 따로 살 거 뭐 그리 부딪힐 일 있을까 싶어 크게 생각 안 하고 넘어갔네요. 집에 와서 제주도 귤농장에 가 계신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 저의 결혼 이야기를 했죠. 아빠는 원래 제가 남친과 결혼할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냥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알겠다고만 하셨어요. 아빠는 그때 귤 농사 짓는 거에 재미를 붙이셔서 서울에 올라올 생각도 안 하시고 계속 거기에 계셨어요. 결국 저와 남친이 아빠를 만나러 제주도로 가야 했죠. 아빠는 남친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주도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곳으로 저희를 초대해서 정말 거하게 대접을 하고 2차로 집에 가서 함께 술 한 잔씩 했어요. 인사를 마치고 서울에 와서 얼마 안 있어 다시 남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남친 어머니는 꽤나 딱딱하게 말하더라고요. 준호가
니네 아버지 만나고 깜짝 놀랐다는데. 아무리 제주도라지만 꽤 외지에 집도 작다더라. 귤 농장도 그다지 크지 않고. 정말 니네 아버지 노후 걱정 없으신 거 맞아? 네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해주신대? 네, 저희 아빠 걱정은 어머니가 안 하셔도 돼요. 무슨 걱정하시는지도 알겠는데 준호 오빠가 아빠 모실 일 없어요. 어머 얘, 그건 당연한 거지. 네 돈도 가면 안 되지. 결혼하면 그거 다 우리 돈 아니겠니? 나는 결혼 준비를 물어본 거야. 결혼 준비야 제가 모은 걸로 해야죠. 애도 아니고 취직해서 직장도 몇 년이나 다닌 성인이 무슨 부모한테 손을 벌려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아버지한테 결혼 준비해줄 돈은 없는 거지? 그러니 제주도 외지에서 손바닥만한 집에 살지. 아무튼 알았어. 나도 네 사정을 알아야 뭘 준비할 거 아니겠니? 혹시라도 말이다. 네가 집 얻는데 보탤 돈이 없으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도 방법이다. 나는 없는 집 며느리 들이면서 우리 돈만 쓰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저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랑 준호 오빠 둘이 반씩 내면 집 못 얻을 것도 없어요. 기분 나빠진 제가 강하게 말하니 남친 어머니도 눈치가 보였는지 더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저는 남친이 집에 가서 뭐라고 말했길래 저렇게 정색을 하며 신혼집도 못 얻어주겠다고 하는지 솔직히 남친한테 서운하더라고요. 제주도 집이 작기는 했지만 그건 아빠 혼자 건사하실 수 있는 정도로 하시려고 한 건데 겉만 보고 이렇게까지 우습게 보니 솔직히 그때부터 점점 결혼에 대해 회의가 느껴졌어요. 남친은 자기가 본 거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라며 정말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엄마 말이 좀 서운하게 들렸어도 그게 사실이잖아. 받아들여. 장인어른 집 작고 오래돼 보이고 돌담도 낮고 허술해 보인다. 있는 그대로 말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나도 귤농장이라고 해서 되게 클 줄 알았는데 너무 작더라. 아빠 혼자 소일거리로 하시는 건데 쓸데없이 클 필요가 있어? 그리고 제주도 집들 그렇게 돌담 낮은 데 많거든? 제주도 제대로 가보지도 않아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멋대로 말했다고 생각 안 해? 너 자격지심이냐? 어차피 니네 집 형편 안 되는 거 감추려고 해도 다 뽀록 날 거잖아. 그리고 나는 우리 신혼집, 우리 집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나 결혼해서 나가면 우리 집 횡해지고 쓸쓸할 텐데 너도 들어와서 일도 배우고 엄마랑 친해지면 좋잖아. 어떤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가 사는 걸 마냥 좋다고 해? 어떻게 내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 해? 너라면 괜찮다고 할 줄 알았다. 어째 결혼 앞두고서 이렇게 사람이 낯설어지냐? 너 이런 사람이었어?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는 거야? 이렇게 저희 대화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그때 이후로 걸핏하면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저는 돈 가지고 사람 무시하는 남친 어머니가 너무 버겁게 느껴졌고 그런 사람이 있는 집에서 숨이나 제대로 쉬며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와중에 상견례 날이 코앞에 닥쳤어요. 남친 어머니는 우리 사정을 생각해서 아주 비싼 데는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보니까 꽤 비싸기로 이름난 일식집이었어요. 아니, 웬만하면 상견례는 한정식에서 하지 않나요? 무슨 일식이에요? 그것도 웃긴데 비싸기로 유명한 집을 정해놓고 우리 집 때문에 적당한 수준을 골랐다고 하는 허세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나 저희 아빠가 그 정도도 모를 줄 알았나 봐요. 게다가 그 일식집은
저희가 아주 잘 아는 곳이었어요. 모를 수가 없는 데였어요. 이쯤 되니 저는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자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빠도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좀 봐야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고 아빠는 잠깐 볼 일이 있으셔서 제가 먼저 상견례 장소인 일식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남친 어머니와 남친, 그리고 남친 여동생이 일식집 건물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다가가서 인사를 한 후 말했어요. 왜 다들 여기 계세요? 먼저 들어가 계시지 않고요. 오빠, 어머니랑 아가씨 모시고 들어가지. 왜 이러고 있어? 아, 그게 엄마가 다 같이 모여서 가면 좋겠다고 하셔서 말이야. 저는 왜 그러는지 몰라 대체 뭔 생각인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아빠가 바쁘게 걸어오시다가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드셨어요. 그걸 본 남친 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예, 혹시 저기 저 베이지색 코트 입은 사람 네 아버지니? 네, 맞아요. 저희 아빠예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더군요.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인가 싶어 제 표정이 굳어지는데도 남친은 너무 아무렇지 않았고 저는 순간 남친한테 정이 확 떨어졌어요. 아유, 늦어서 죄송합니다. 왜 여기들 서 계세요? 김군, 어머니 모시고 들어가 있지. 왜 이러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 준호 엄마예요.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 혹시라도 이 일식집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해서요. 제가 불편할 거라고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나름 사돈댁 맞추느라 적당한 선에서 골랐지만 그것 또한 사돈댁에는 안 맞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안에 안 들어가고 있기를 잘했네요. 사돈어른 행색을 보니 이런 집에서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게 분명하네요. 오늘이 상견례 날이라 그래도 좀 차리고 나오셨을 텐데 그런 게 이 정도라니 평소에는 더 볼 것도 없겠습니다. 여기 예약 펑크 낸 건 제가 무마할 테니까 어디 다른 데로 갑시다. 사돈어른 형편에 이런 곳은 당치도 않겠어요. 안 어울려요. 하참, 제가 그동안 지연이 혼자 끙끙대는 거 지켜보며 사돈 되실 분 보통은 아니신 것 같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대체 저희 집에 대해 뭘 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밖에 서서 할 말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돈어른, 애들 결혼하는데 얼마나 보태실 수 있어요? 애들 사는 집 정도는 해주실 수는 있어요? 못하죠? 우리 준호가 전에 뵙고 왔는데 집은 어디 앉을 데도 없고 귤도 농장이라고 하기에 너무 초라하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딸아이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뒷받침 해줄 수 없는 친정이면 우리 준호도 앞으로 덕보고 살 일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뭐 자존심 부리시는 겁니까? 제가 그 수준에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한테도 괜히 집 산다고 준호랑 대출 받을 거 없이 집에 들어와 살라고 했습니다. 저도 상대 봐가면서 돈 써야지. 나을 것도 없는 집안 며느리 맞으며 돈 많이 써서 뭐 하겠어요. 저나 아빠는 그 순간 단단히 결심을 했네요. 이 결혼 안 된다고요. 아빠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큰 식당을 하신다지요? 밀키트 사업도 시작하셨고요. 그런 요식업을 하는 집이 이렇게 대단한 줄 미처 몰랐습니다. 과연 이런 곳이 우리 지연이가 갈 자리인지 저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식사 자리는 함께 못할 듯 싶군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연아, 너도 아빠랑 가서 얘기 좀 하자.
아빠가 전에 없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남친도 좀 놀란 눈치였어요. 전에 뵀을 때는 다정하고 뭐든 허허 웃기만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자리를 뜨려는데 일식집 건물에서 웬 잘 차려입은 남자가 나오더니 아빠를 보고는 얼른 뛰어오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저도 아는 분이었어요. 아우, 한 사장님. 안 그래도 예약자 이름에 한지연이 있어서 혹시 지연이가 아닌가 하고 있었는데 맞나 보네요. 안에서 보니까 사장님하고 지연이 같아서 얼른 나와 봤습니다. 얼른 들어가세요. 오늘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주방에 말해서 메뉴에 없는 것들로 올리라고 할게요. 박 사장님, 몇 달 얼굴 못 봤죠? 제가 제주도 생활에 재미가 들려 거의 올라오지를 못했네요. 오늘은 일단 가고 나중에 지연이랑 단 둘이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좋은 음식 부탁할게요. 사실 그 일식집 건물주가 바로 우리 아빠였어요. 일식집 처음 들어올 때 아빠가 편의를 많이 봐줘서 일식집 사장님이 늘 아빠한테 고마워하고 있었고요. 아빠는 은행에 다니셨는데 일찌감치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버신 후에 부동산 투자를 잘 하셔서 남들보다 빨리 은퇴를 하시고 그야말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 거였어요. 제주도에도 아빠 집과 농장 말고도 펜션 부지에 말 농장도 있었고요. 일식집 사장님은 저와 아빠 표정이 안 좋은 걸 보고 눈치를 좀 살피더니 알겠다며 인사를 하고 들어가셨어요. 아빠도 그 길로 다시 오셨던 길로 돌아서 가버리셨고요. 저는 남친 어머니한테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아서 남아 있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아빠와 일식집 사장님 대화를 지켜보더니 아빠가 가신 후에야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예, 저 사람 여기 사장 아니냐? 네 아버지를 어찌 알아? 어떻게 알긴요. 아빠가 여기 건물주니까 알죠. 아빠, 여기 건너편 건물도 갖고 계셔서 이 근방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아빠 얼굴 다 알아요.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준호야, 너 왜 그런 말 안 했어? 나도 몰랐어. 오늘 처음 듣는 얘기야. 지연이 너, 니네 집 건물주라는 거 왜 말 안 했어? 그런 얘기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우리 아빠가 건물주면 뭐가 달라지는데? 제가 날카롭게 말하자 남친 어머니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저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야, 너 우리가 여기 못 들어가게 했다고 한번 해본 소리지? 아니 이런 건물을 2개나 갖고 계신데 왜 차림새가 저러니? 어머니, 아니 아줌마, 돈 있다고 티내는 것처럼 천박한 게 어디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아빠 오늘 옷차림이 뭐가 어때서요? 아빠 좀 전까지 연탄은행에서 봉사하다가 오셨어요. 그런데 가는데 명품 휘두르고 가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이 우스운 사람이지. 아빠가 계속 서울 못 오셔서 온 김에 이것저것 하고 가신다고 부득이하게 연탄은행 다녀오셨어요. 그래도 상견례자리라고 잘 차려입고 오셨던걸요. 꼭 명품 입어야 잘 차려입은 거예요. 안 그래도 저희가 상견례 다른 날로 할 수 없냐 말했는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오늘밖에 예약 안 된다고. 어차피 들어가지도 않을 거면서 왜 오늘 만나야 된다고 바득바득 우긴 건데요. 그렇게 우리를 물먹이고 싶었어요? 근데요, 이제는 우리가 물 좀 먹여야겠네요. 제 말에 남친 어머니는 얼굴이 노래졌고 옆에 남친 여동생은 창피해 죽겠다며 혼자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요. 남친은 입만 벌리고 멍하니 있다가 가려는 저를 붙잡았어요. 정말 이 건물이랑 저 건너편 거 다 아버님 거야? 누가 아버님이야?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일식집 들어가서 물어봐. 그러면 되겠네. 아니다. 여기 근처 부동산 가서 물어봐. 우리 아빠 얼굴 이쪽 부동산에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남친 손을 확 뿌리치고 집에 돌아와서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빠, 미안해. 안 그래도 계속 저 집에서 선을 넘길래 이 결혼 없던 걸로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오늘 이렇게까지 할 줄은 미처 몰랐어. 아빠 이런 일 당할 사람 아닌데 나 때문에 못 볼 꼴을 보고 정말 미안해. 이게 어디 너 때문이냐. 못돼 먹은 그 집이 문제지. 너야말로 그동안 속 꽤나 썩었겠구나. 준호 오빠랑 워낙 오래 사귀기도 했고 오빠만 사람 좋으면 괜찮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오빠치 엄마랑 똑같은 것 같아. 아무려면 집안 분위기를 무시할 수 있겠냐. 그리고 설령 김군이 자기 엄마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너 결혼하고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지낼 수 있겠어? 아무리 자주 안 만나고 산다고 해도 시어머니인데 말이야. 거기다가 니네 신혼집 구해줄 수 없으니 들어와 살라는데 나는 너 그런 집에서 하루도 있게 하고 싶지 않다. 아빠는 저보다 훨씬 단호하게 남친과는 안 된다며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아빠와 함께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마침 주말이 이어져서 아빠랑 같이 며칠 지낼 생각이었죠. 저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본 적 없는 대우를 받으셨으니 얼마나 속상하실지 아빠한테 미안하고 아빠가 괜히 불쌍하기까지 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혼자 저 키우신다고 마음고생 하셨는데 딸 결혼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으셨으니까요. 그렇게 아빠와 제주도에 있는 사이에 남친과 남친 어머니는 미친 듯이 저한테 연락을 해댔고 저는 전화도 문자도 아무 답을 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어차피 결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겠지만 서울에 올라가서 제대로 통보하자 생각하고 제주도에 있는 동안은 아무 생각 않고 편하게 지내려고 했었죠. 그런데 제가 계속 답이 없자 남친 어머니는 주말에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마당에 나갔는데 장승처럼 서 있었거든요. 저기 아줌마, 저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여기 올 생각을 해요? 이 아침에요. 아줌마가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지 제가 여기서 말해볼까요? 예, 새아가. 네가 전화도 안 받아. 문자에도 답이 없어. 그러니 내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지 않겠니? 누가 새아가예요? 어디서 그런 소름 돋는 말을 해요?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누가 왔어? 아빠가 굵직한 목소리로 뒤에서 나타나자 남친 어머니는 허리를 굽히며 아주 죽는 신용을 하더군요. 하유, 사돈 어르신, 제가 그날 결례를 한 것 같아서요. 제가 사돈 어르신을 얕잡아 본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저 세상 사는 이치대로 한다 했는데 과한 면이 있었네요. 누가 그런 게 세상 사는 이치라고 하든가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돈 어르신. 이렇게 사과할게요. 그래도 아이들 결혼을 시켜야지요. 둘이 좋다고 그렇게 오래 사귀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일로 결혼 안 된다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인연이라는 것도 다 기한이 있는 겁니다. 대개 아드님하고 우리 지연이 여는 여기까지인 게 맞습니다. 아무튼 사과는 받을 테니 다시는 저희 부녀 찾아오지 마세요. 아, 그렇게 매몰차게 하실 것만은 아니고요.
사람 사이가 그렇게 모자르듯 뚝 잘라치겠습니까? 저희가 안 된다 해도 애들이 만나면 무슨 수로 말리겠어요. 아줌마, 뭐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 이제 아줌마 아들 안 만나요. 그동안 만난 세월이 너무너무 아까울 만큼 정이 뚝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는 저희 이어붙일 생각하지 마시고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사유지 침범으로 신고해버릴 테니까요. 세아가, 아니 지연아, 미안하다 이러지 마, 응? 하지만 저나 아빠나 그런 남친 어머니를 집마당에서 밀어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주말이 지나 저 혼자 서울에 올라가서 남친한테 그동안 결혼 준비 때문에 이래저래 돈 쓴 거 전부 정리해서 반씩하기로 한 거 보내라고 문자로 통보했어요. 그러자 남친은 점심시간에 회사로 찾아오기까지 했더라고요. 네가 장인어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만 이야기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꼭 우리 엄마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네가 다 오해하게 만들었잖아. 가장 큰 오해는 네가 만들었지. 제주도 집만 보고 우리를 무슨 거지보다도 못한 것처럼 만들었잖아. 알았다. 내 잘못이라고 쳐. 그래도 이거 다 오해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풀고 지내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한두 해 만났어. 한두 해 만난 게 아니니까 더 억울하고 기막혀. 오빠가 이렇게 천박하고 돈에 눈먼 사람인 줄 몰랐거든. 그리고 오해?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쪽에서 너무 나갔지. 선 3개 넘었다고. 나는 일부러 그 일식집 예약했다가 우리 아빠 기죽이겠다고 그딴 짓 했던 니네 엄마나 그때 아주 태평한 얼굴을 하고 당연하다는 듯 있던 너 절대 용서 못해. 네 여동생이 너보다는 나은 사람이더라. 네 여동생은 왜 그러냐고 그런 말은 하더라. 근데 넌 뭐니? 됐어. 다 끝났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돈은 꼭 보내라. 그리고 네 엄마가 원하는 돈 많은 집 여자 만나서 꼭 결혼해. 너 진짜 독하구나. 나야말로 너 이 정도로 냉정한 줄 미처 몰랐다. 그래, 나는 잘 살게. 근데 너는 과연 잘 살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어디서 못 빼어먹은 티 내지 마. 그랬다가는 여자들 다 도망가니까. 그런데도 남친은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저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놈한테 그동안의 수모를 돌려줘야겠다 마음먹고 물컵을 머리 위에서부터 부어버렸네요. 그러자 남친은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며 얼른 자리를 빠져나갔고 저는 느긋하게 카페를 나왔어요. 그 후로도 남친 어머니가 저를 몇 번 찾아오고 매달리기도 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뿌리쳤고 급기야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저보고 나쁜 년이라고 욕을 하며 가버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 집 재력을 보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했다는 걸 알았네요. 하긴 그 인성이 어디 가겠어요. 그렇게 저는 남친과 파혼을 했고 아빠도 얼마 후 서울로 오셔서 이제는 제주도에 주말에만 가신다고 하셔서 아빠와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됐어요. 제 일도 더 열심히 하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어쩌다 보니 대학 동창들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전 남친놈의 소식을 알게 됐네요. 지연아, 준호 오빠네 식당 망했대. 그동안도 빚이 꽤 있었나 봐. 근데 무리하게 밀키트 사업하다가 밀키트 반응이 생각보다 안 좋아서 영 안 좋게 되나 보더라고. 그랬어? 난 몰랐네. 하도 지집 돈 많다고 자랑해서 무슨 문제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어. 그것뿐 아니고 준호 오빠도 회사 잘렸대.
무슨 회사 기밀 같은 걸 다른 데에 넘겨서 거기 연봉 더 받고 가려고 했나 봐. 우리나라는 한 번 그런 거 걸리면 다시는 취직 안 되는 거 알지? 뭐 식당이라도 있으면 그거 하면 됐을 텐데 어쩐다니? 그러게 왜 그 집은 너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어. 다 자기들이 잘못한 건데. 저는 저와 남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절 말하지 않았는데 남친이라는 놈이 술 먹고서 제 친구들한테 다 떠벌려서 그 일이 대학 동창들 사이에도 다 퍼졌더라고요. 할 얘기 못할 얘기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었나. 나는 왜 그런 것도 모르고 그 오랜 세월 그 사람을 만났나. 그런 생각을 하니 헤어지지 않고 결혼했으면 정말 심각했겠다 싶어 눈앞이 다 아찔해지더라고요. 남친과 결혼 전 헤어진 건 정말 천운이나 다름없었어요. 어찌 보면 남친 어머니가 아주 고마운 일을 해준 거지 뭐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다시 남자를 만나고 결혼도 하겠지만 이번 일을 생각하면 빨리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는 않네요. 아직은 남자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